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엔 반월당 내거리 방향 쪽 동편에만 출입구 4곳이 개설돼 있는데요. 서편에도 출입구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초에 출입구 신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반월당 내거리 방향 쪽에만 출입구 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류 내거리 방향인 서편에는 출입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년째 반고개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더라도 한 곳은 200m, 한 곳은 100m 이상 걸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바쁜 사람 또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짱도 있으니까 일부러 걸어가야 되니까 나만 안 먹고 요새는 연세 많은 어르신도 활동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 이제 다리 아픈 집까지 올라가면 한참 그래 또 이러려고 누워있는데 또 저 밑에 또 에서까지 달라가면 또 좀더 내려가면 되고. 죽전역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 동편 출입구만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2년 전 서편 출구를 신설했습니다. 만촌역 역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출입구 통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 760명은 서편 출입구 신설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대구시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에 서편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 계획은 1년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 반고개역 인근에 있는 우리 대구 대표 먹거리인 무침의 골목 활성화라든지 인근 상권이 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버스 승하차 시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요. 이동 거리를 최대한 좀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시기로 갔을 때는 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조속히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서구 지역 수건 사업인 서편 출입구 신설 공사. 계획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한동안 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 40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는데요. 그 현장을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막을 축하합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10하루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교육가족이 대구 교육의 미래다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여 명 400여 개 동아리가 참가합니다.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답게 개막식부터 치어리딩,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무대를 꾸몄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밴드와 댄스, 학생 합창단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강사 선생님이랑 연습을 했고요.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사장인 대구 학생문화센터 이갤러리에서는 학생 작가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모전에 선정된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작가 17명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학생들의 삶과 꿈,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들만의 시각을 엿볼 수 있어 이 갤러리를 찾는 대구 시민들에게 학생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 체육관에서는 대구 지역 7개 전문계 대학교와 연계한 체험 부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도 학교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 활동으로 향수 만들기와 미스트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하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는 22일에는 대구 중등교사관악협회 주관으로 제43회 대구 관악제가 열리고 대구 교육연극축제와 대구 학생 뮤지컬 축제 등 행사 기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각종 공연과 체험은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23회 대구학생 동아리 한마당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일선 학교에서 위해도서로 지정해 폐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식주의자.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책을 지정해 2,500여 권을 폐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 작가의 구애 증명, 또 정재승 교수의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각 학교마다 학부모 등이 참여한 도서운영위원회가 판단해 폐기했고 교육청이 직접 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기 대상 도서 중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한 개 학교에서 2권을 폐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교조 측은 폐기 당시 일선 학교에 적절성과 폐기 현황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경우가 있어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신문고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 도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됐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강화군 보궐선거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잇따라 강화도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죠. 강화 발전을 위한 공약 대결도 뜨거웠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강화를 찾았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강화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한현희 후보와 함께 강화도 새우젓 축제 현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시민들과 사진을 촬영하는 이 대표. 새우젓 등 특산물을 직접 맛보며 민심을 챙겼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매출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도 좀 보고 이따 밥도 먹고 그러고 합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화를 찾아 집중 유세전을 펼치고 강화 지역 정책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책 협약에는 영종과 강화를 잇는 서해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을 조속히 개통하고 남북 공동어로 등 서해 협력 평화 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남북 간의 이 적대적 상황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위협받아 생기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당장에 생겨나는 이 현실적 강화 주민들의 피해라도 최소화하고 또 피해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용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 대표도 강화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강화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열악한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결 등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굵직한 SOC와 정부 허가 사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강화와 영종을 잇는 서해 평화도로 2단계 사업 추진과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강화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직 다리 하나 놔지고 교통이 더 편해지면 이 아름다운 강화가 더 멋져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강화의 교통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강화의 상권을 다시 살리고 강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앞서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도 참여한 한 대표. 무엇보다 강화 발전을 위해선 원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인천시장, 강화군수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고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고 강화를 지지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뛸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뿐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선거.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이 뜨겁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대구 서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돌봄센터, 공공학습 스튜디오 등을 한 곳에 모은 시설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평리 뉴타운 한가운데 들어선 공공복합청사입니다. 복합청사는 다양한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우선 평리 5동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3층에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영어 자료실과 스토리텔링 존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체험형 독서 기기인 핑거스토리와 에듀봇을 활용한 체험형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5층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저녁 6시까지 총 20명의 학생들에게 숙제 지도와 독서 지도, 그리고 창의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구청에서 운영 중이던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복합청사 4, 5, 6층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글쓰기와 작곡, 뜨개질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학습 공간입니다. 강사가 주도하는 교육 공간에서 학습자 중심의 환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집에서 한 40년,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마다 서구에 사는 게 어쩐 좀 자격지심 거이다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평리 5동이 이래 새 청사를 짓고 살아와 보니까 그리고 이래 올라와 보니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문화인 된 것 같고 또 우리 동민들이 전부 다 이제 생활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해 2월 착공 이후 1년 8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91억 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대단지에 주택들이 입주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또 그분들이 만족하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이제 평생 학습과 또 요즘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다 각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영어 도서관은 복합 기능을 더 겸비하게 됐습니다. 서구청은 수영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가족 커뮤니티 시설 헬스앤키즈 드림센터 공사도 이달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서구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속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안전장비 관리 부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의 경우 노후 안전장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작전 실패로 에어매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소방 규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에어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전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높아 화재 사고 발생 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실이 전국소방관서와 공공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와 세종시의 소방안전장비 노후화 비율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0개 중 8개 이상이 7년 넘은 장비인 건데
노후화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의 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방 관서가 보유한 에어매트만 따로 분류하면 총 93개 중 노후 장비가 76개로 노후화율이 81.7%에 이르고 미인증 장비도 16개로 17.2%를 차지합니다.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 LH 공공임대아파트의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10개 중 9개가 미인증 장비, 6개는 노후 장비로 나타나 피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 대구의 경우 LH 임대아파트 48개 단지 가운데 35개 단지가 에어매트를 설치해 설치율은 72.9%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에어매트가 설치된 35개 단지 중 71.4%에 해당하는 25개가 노후 장비, 무려 97.1%에 이르는 34개가 미인증 장비입니다. 이 같은 에어매트 관리 부실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은 형식적으로 에어매트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 실제 피난 기구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충남 천안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BTV 뉴스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촌의 각종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천안 성안읍의 한 블루베리 농가. 나무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락하늘소라는 곤충의 유충 때문인데 일부 농가는 나무 절반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한 건 BTV 뉴스였습니다. 요즘 천안 성안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안락하늘소라는 해충 탓에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약 1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는 곧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포획 트랩 지원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 BTV에서 가장 먼저 와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그 농업정책과라든가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그 트랩을 설치해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 고마워했고. 천안은 인구 70만을 목전에 둔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폭등될 때, 서민 물가, 밥상 물가에 좀 걱정을 끼칠 때, 그럴 때는 매스컴에서 약간 관심을 가지니까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권은 농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필요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력 부족, 농촌 빈집 문제, 지역 특산물인 배농지 감소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개인 SNS에 그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취재 나오시는 걸 보고서 아 진짜 농민 입장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해도 웬만한 그 언론사에서 짤막한 기사 한 줄을 안 내보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BTV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소식, 또 농민들 소식, 또 하나하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세세하게 많이 내보내는 걸 좀 봤거든요. BTV 뉴스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에게 힘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대구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대구 일마이스터고,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최초로 반도체 계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96명을 모집합니다.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인 대구 지역 15개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달 20일 취업 희망자 전형, 같은 달 27일 일반 전형과 기타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28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지역 제조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급 206만 원에 잔업수당 51만 원을 합해 총 평균 급여가 281만 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숙소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곳은 61%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 93.6%로 가장 컸고 의사소통과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등이 애로사항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시내버스를 탈 때 어른용 일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는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시내버스를 탈 때 어른용 일반 카드를 사용한다면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일반 요금인 1,500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요금 할인 전환 과정에서 버스 운행 시간이 지연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을 분석한 결과 월 2만 3천 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 카드로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대봉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대 사대부 중에 75권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구 관문상가시장이 10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야간 행운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야간 행운장터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리 분리도서관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을 위한 독서치료 전문가 특강을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독서를 활용한 자녀의 자존감 형상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된 효과적인 질문 기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달성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매국공원 등 4곳에서 숲밭출 놀이가 이루어지며 체험비와 차량비도 지원됩니다. 이로써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서점가에서도 한국어로 쓰인 원서가 매진되는 등 한강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데요. 일부에선 한강 작가를 폄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